국방비만 1000조를 쓰는 미국의 폭탄과 미사일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천벌같은 위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폭탄과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미국은 국가에서도 로켓이 등장합니다. 동북아에 포방부가 있다면 아메리카에는 천조국이 있는데요. 포방부만큼 화력에 미친 천조국은 우월한 항공 전력을 최대한 살려서 폭탄과 미사일로 상대를 초전박살내기로 유명하죠. 그런 미국이 사용하는 폭탄과 미사일, 그 시작점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제트기 시대가 열리자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항공폭탄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마크 81번 폭탄이죠. 마크 80은 속도가 빠른 제트기에서 투하하기 좋게 공기 저항이 줄어드는 유선형으로 만든 게 특징입니다. 이런 마크 80은 베트남 전쟁에서 실전 배치됐고 그 수요가 급증하더니 이후 리비아 공습, 걸프전 등 다양한 전쟁에서 폭넓게 사용됐습니다. 심지어 마크 80은 멍텅구리 폭탄에서 벗어나 스마트 폭탄으로 진화하면서 현재까지도 버려지기는커녕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에서 개발한 레이저 유도 폭탄, 줄여서 LGB인 페이브웨이는 계약을 체결한 지 고작 1년 만인 1968년에 마크 80의 레이저 유도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이 나오자 곧바로 베트남 전쟁에 투입됐습니다. 멍텅구리 폭탄과는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명중률을 보여준 페이브웨이는 1976년에 개량형인 페이브웨이 2가 나왔고 4,000발 이상 생산돼서 500발이 투하됐습니다. 이후 1986년에 페이브웨이 3가, 2008년에는 페이브웨이 4가 나왔지만 개량될수록 몸값이 비싸지면서 고가치 표적 위주로만 사용하게 됐습니다. 걸프전 당시 모래먼지, 매연, 포연 등으로 인해 LGB 사용이 제한되자 미국은 마크 80의 업그레이드 키트를 달아서 관성항법, GPS 유도가 되도록 만든 합동 정밀 직격탄, 줄여서 제이담을 코소보, 이라크 전쟁에 투입합니다. 제이담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로 고작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업그레이드 키트를 멍텅구리 폭탄에 달면 완성되는 압도적인 가성비를 보여주는데요. 비슷한 위력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약 51억 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얼마나 싼지 알 수 있죠. 제이담은 GPS가 교란돼도 관성항법으로 목표까지 날아가며 레이저 추적 장치를 단 LJ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이담과 비슷한 합동 원거리 무기, 줄여서 제이소는 더 뛰어난 성능으로 더 많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제이소는 제이담과 마찬가지로 자체 추진 장치 없이 관성항법, GPS 유도로 표적을 찾아가는데요. 제이담의 사거리는 24km 정도인 반면 제이소의 사거리는 무려 130km로 여기에 추진 장치까지 달면 사거리는 460km까지 늘어나죠. 제이소의 사거리가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는 바로 글라이더 형태 때문으로 투하 시 1m가 넘는 날개가 펼쳐져 제이담보다 훨씬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제이소는 1998년에 실전 배치된 이후 이라크 전쟁에서 그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공중폭발 대형 폭탄, 줄여서 모압은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명에 어울리게 핵무기를 제외하고 가장 강한 폭탄 중 하나인데요. 위력은 TNT 11톤 정도로 폭발 반경만 최대 1.6km나 되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자랑하죠. 이런 게 실전에 사용될 일은 없어 보였지만 2017년 4월 13일 아프간 동부 난가르 하루주에 있는 테러 조직 근거지에 투하되면서 첫 실전을 치렀습니다. 모압 단 한 방으로 근거지에 있던 테러리스트 44명 전원이 몰살됐고 근거지의 땅굴망까지 전부 무너졌습니다. 모압의 위력은 핵폭탄 다음으로 강했지만 그런데도 지하 깊숙이 있는 벙커를 부수기 어려워 MOP가 등장했습니다. 모압의 중량은 9.8톤인 반면 MOP의 중량은 무려 14톤으로 그 무게 때문에 전략 폭격기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MOP는 엄청난 크기와 중량을 살려 땅은 60.9m, 철근 콘크리트는 18.2m를 관통하는 무식한 위력을 보여주는데요. 12일 전쟁에서 개전 8일 만인 6월 21일 미 공군이 B2 스텔스 폭격기로 MOP 12발을 지하 90m에 있는 포르도 핵시설 공습에 사용하면서 실전에 데뷔했죠.
정밀 유도 무기는 문자 그대로 정밀 유도를 통해 아군이나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게 목표지만 제이담 같은 유도 폭탄은 아무리 명중률이 높아도 위력이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휴주에서 개발한 공대지 미사일 AGM-65 매버릭을 많이 사용해왔는데요. 1972년 8월에 실전 배치된 매버릭은 전자광학, 적외선 이미지, 레이저 등으로 유도되며 차량이든 건물이든 다 부술 수 있죠. 1999년까지 무려 7만 발 이상 생산된 매버릭은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을 아주 많이 파괴하는 대활약을 보여줬고 현재까지도 천조국 화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AGM-114 헬파이어는 헬기나 드론에 탑재되는 최강의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위력은 매버릭보다 약하지만 강판 800mm 이상을 관통하는 전차 주포급 관통력으로 웬만한 전차는 단 한 발로 날려버릴 수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가격으로 헬파이어는 발당 1억 원이 넘는데 한 발 쏠 때마다 신차 2대에서 5대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천조국조차 미사일 값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습니다. 천조국 화력의 알파와 오메가인 DGM-109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2010년까지 총 5,000발 생산됐고 걸프전, 아프간전, 이라크전 등 미국이 참전한 전쟁에서 총 1,900발 이상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라크전에서는 당시 미국이 보유한 토마호크 2,000발 중 3분의 1 이상인 802발을 사용해서 천조국의 기상을 몸소 보여줬는데요. 앞서 제2단 파트에서 토마호크가 발당 약 51억 원이라 했던 것처럼 토마호크는 천조국만 운용할 수 있을 만큼 비싸죠. 미국의 토마호크 연간 생산량은 100에서 600발인데 미국-이란 전쟁에서 4주 동안 이를 훨씬 뛰어넘는 850발을 사용해버리면서 미사일 재고에 적신호가 떴습니다. 하늘에 토마호크가 있다면 바다에는 RGM-84 하푼 대함미사일이 있는데요. 고래잡이용 작사를 의미하는 하푼이라는 이름답게 잠수함 잡는 미사일로 개발되다가 대함미사일로 노선을 바꿔 개발했죠. 처음에는 공대함 미사일로 사용됐지만 이후 군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됐고 우리나라,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는 지대함 미사일로도 사용했습니다. 50년간 운용하면서도 실전 경험이 없다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에 투입됐는데요. 2022년 6월 17일 우크라이나군이 하푼 2발로 흑해에 있던 러시아군 예인선 바실리베흐를 격침하면서 그 성능을 입증했죠. 바다에 하푼이 있으면 하늘에는 A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사이드와인더라는 이름의 뜻은 사막 방울뱀으로 사막 방울뱀처럼 사냥한다는 의미로 붙여졌습니다. 사이드와인더는 무려 1956년에 처음 나와서 1958년 대만해협 공중전에서 첫 실전을 치른 유서 깊은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그렇다 보니 구형 사이드와인더는 적외선 탐색기의 성능이 떨어지는 탓에 이후 비례양법, 열영상 탐색기 등을 적용해 서방을 대표하는 공대공 미사일로 우뚝 설 수 있게 됐죠. 197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에임-7 스페로우의 후속작으로 개발된 에임-120 암람은 고등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명중할 때까지 레이더를 계속 쏴줘야 하는 스페로우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암람이 탄생한 건데요. 암람은 시험 발사에서 80%의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고 1991년 2월 F-15 비행대대에 의해 실전 투입됐지만 이때는 이미 이라크 공군이 전의를 상실하고 출격을 포기한 상태라 격추 전과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에 있어 암람은 아주 중요한 미사일로 2024년에 일본과 암람을 공동 생산하고 이를 역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정도인데요. 암람도 나온 지 30년이 넘었다 보니 F3R 프로그램으로 수급하기 어려워진 암람의 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고 미사일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마쳤죠. 심지어 암람을 지대공 미사일로 만든 나삼스까지 나오면서 그 중요성은 더더욱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가지 미사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미사일을 고르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줄여서 ICBM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탄도미사일인 LGM-30 미니트맨은 1962년에 처음 개발돼 현재 개량형인 미니트맨3가 400기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니트맨은 고체 연료 로켓이라 연료를 넣을 시간을 아껴서 1분 정도만 있으면 발사할 수 있는데요. 사거리는 무려 13,000km에 최대 속도는 마하 23으로 미국에서 가장 멀리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죠. 심지어 여기에 재래식 탄두도 아닌 핵탄두가 실린 만큼 미니트맨이 실전에 사용될 일은 없기만 바라야겠습니다.
2019년 미국은 돌연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파기하더니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유사시 정치적 부담 없이 마구 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얻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주인공인 LRH-W 다크 이글은 사거리가 2800에서 3500km로 미니트맨보다 짧지만 그 대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요격하기 어렵게 만들었죠. 2026년 1월 주말 특급 구축함 일반함이 수리를 마치고 바다로 복귀하면서 155mm 함포 대신 다크이글 해군 버전인 CPS 운용을 앞두고 있다는 만큼 실전 배치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폭탄과 미사일을 살펴봤는데요.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폭탄과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거나 개발 중인 만큼 앞으로 또 어떤 게 나와서 우리를 놀라게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다양한 미국의 폭탄과 미사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